자, 그러면 실습 결과물을 먼저 살펴봅시다. 네. 이번에는 배달 앱에 배달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배달 앱에 전체 화면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주요한 화면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는 요 메뉴 목록이라고 해서 요 주문할 수 있는 음식, 즉 상품이죠. 요 상품 목록이 나오는 이런 화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이렇게 페이지, 이 화면에 제목이 위치하고 그 중간에는 여러분 상품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있죠. 지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메뉴 목록. 지금 이 화면을 나타내는 메뉴 목록이 있고, 또 주문 내역을 누르면 주문 내역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주문하기를 클릭하면 어디로 갈까요? 네, 보통 주문하기 누르면 장바구니에 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누르면 이렇게 장바구니 화면으로 가요. 그래서 선택한 상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타이틀이 장바구니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렇게 백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화면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여기 상품 이미지랑 상품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는 주문을 해서 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도 입력하고 또 주문자의 연락처도 입력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 폼에 인풋 값을 잘못 입력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문구도 있습니다. 즉, 그 폼 밸리데이션도 들어가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에서 뭘로 결제할지, 결제 수단에 대한 셀렉트도 있고요. 그리고 배달앱은 특이하게 각각 가게 사장님 그리고 라이더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 에리아도 각각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폼을 다 채우고 나서 결제하기를 누르겠죠. 그러면 결제 API를 태우고 결제가 성공하면 이제 주문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엔 주문 상세 화면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주문 내역이라는 타이틀로 바뀌었죠. 그래서 방금 주문했던 상품, 음식의 상태가 나옵니다. 요거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아직 스크롤 화면 아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문 일시와 주문 번호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 안에는 결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 가격과 배달료 그리고 할인 금액 이런 것들이 나오고, 더 아래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화면이죠. 메뉴 목록 화면이랑 장바구니 화면 그리고 주문 내역 화면, 이렇게 3개의 화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 간에 이동하거나 이 화면에서 뭔가 정보를 추가로 보여줄 때는 모달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뜨는데요. 다이얼로그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뉴 목록 화면인데요. 여기가 메뉴 목록이죠. 메뉴 목록에 처음 진입했을 때 이 중앙에 있는 영역에는 상품 목록, 주문할 수 있는 상품 목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목록이 물론 DB에 있겠죠. DB에 있기 때문에 서버가 제공하는 API를 호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API 호출하는 시간 동안 표시할 이런 로딩 중이란 UI, 이런 UI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API를 통해서 불러오려고 하는데, 그 중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 예외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런 오류 다이얼로그도 띄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요 로딩과 다르게 이렇게 위에 타이틀도 있고 푸터에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뭐 당연히 요 다이얼로그가 닫히겠죠.
네, 그런 UI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가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인데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여기는 두 번째 거 오류 다이얼로그보다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버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후속 플로우가 달라집니다. 뭐 주문 상태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해서 네라고 하면 주문 요 장바구니 화면에서 주문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할 테고요. 그렇지 않고 뭐 아니요 하면 뭐 장바구니 남아 있거나 아니죠. 장바구니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이미 장바구니 결제를 했으니까 상품 목록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이렇게 사용자의 선택을 받는 이런 컨펌 창이라고 하죠. 다이얼로그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미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또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이렇게 장바구니에 들어와서 주소도 입력하고 연락처도 이렇게 입력합니다.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도 나오죠. 네, 결제 수단도 선택하고 이제 가게 사장님이랑 라이더님들한테 보낼 메시지도 해서 결제하기를 눌러요. 그래서 결제가 완료됐다는 팝업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주문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문 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아래 보면 카드가 하나 더 있죠. 네. 하단의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메뉴 목록으로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다이얼로그도 뜨고요. 네. 뭐 배경음악도 넣어봤는데 좀 약간 분위기가 만약에 이 강좌를 아이고. 예. 요 영상 만들 때 음악도 넣어봤는데 좀 괜찮죠? 예, 약간 분위기가 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일부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요구사항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하나씩 그 미션처럼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부도 그런 요구사항을 미리 준비했어요. 여기 요 제 GitHub 저장소에 렉처 리액트 시즌 2라고 해서 이번 2부 강의에 대한 코드 저장소입니다. 보통 코드는 요 코드 탭에 나오고요. 예, 여기에 위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키에 요거 제가 만들다 말았는데 요건 좀 다 정리해 버릴게요. 이 중에 요구사항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화면 1 상품 목록의 요구사항, 화면 2 장바구니, 그리고 화면 3은 주문 내역에 대한 각각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공통으로 처리해야 될 요구사항은 공통이라는 섹션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요거를 쭉 읽어보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모양일 것이다 라는 게 좀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메모장에다 하나 추가해 놓읍시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씁니다. 일부에서도 썼던 에디터죠. 자, 요거 말고 아이고 내가 제가 만들었던 건데 저거 비스무리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화면에 딱 나오게 해서 여기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방금 요거 했던 거 복사해서 가져오 봅시다.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좀 약간 투두 목록처럼 하기 위해서 좀 바꿔봅시다. 잠깐만, 자동으로 마크다운 또 인식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X 표시할 용도로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썼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파일 형식을 마크다운으로 바꾸면 이렇게 좀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요 요구사항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